한 것은 언론 장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위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법사위에 통과시킴과 동시에 이번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언론 장악 저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 씨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언론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언론 장악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론학자 최모 교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 최모 씨는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화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현 정부의 문제를 넘어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해 정치권과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여권 인사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8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마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MBC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MBC 관계자는 이번 박문진 이사 선임은 날림, 꼼수, 무실, 위법의 결정판이라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도 성명을 내고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선임된 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권 편향성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윤기룡 이사는 과거 MBC에서 진보 성향 PD들을 좌천시킨 전력이 있고 허익범 이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드루킹 특검에 참여했었습니다. 김동률 이사는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문제점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후보들이 당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의 부적격 사유를 나열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다른 의혹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대전방송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하루 만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쳤기 때문에 당분간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들이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자진 사퇴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넘어 언론의 독립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향후 한국 언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국제언론단체들은 한국의 언론 자유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임명되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임명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진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연관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윤기룡 씨는 과거 MBC 시사교양국장 시절 유명 PD들을 부당 정보 조치한 이력이 있고 이우용 씨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인사들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방통위법에 명시된 여러 규정들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의 기피 신청이 묵살됐고 안건 공개 기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원자들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태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고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왔고요. 통과가 된다면 임명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잠시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170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집값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됩니다. 방통위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마친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어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을 잇따라 임명하며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던 상태입니다. 전임자들은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EBS 이사 문제 등 남은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먼저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오전에 시작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출석 회피용 가짜 입원이라는 야당과 진단서를 믿지 못하는 거냐는 여당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자 옆에서는 저렇게 웃음이 절로 나오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 서련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까? 대통령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이분을 했으면 물론 공식 특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좀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뭐 깨빈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석 위원장 탄핵안이 처리된 뒤에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재석 의원 187명에 찬성 186표로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3시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여당 지도부 인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장 어제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여당 인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한동훈 당대표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대구 사선의 김상훈 의원을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당내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되는 인물인데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추습을 닦으신다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오전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전략기획부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나머지 임명직 당직자 인선 작업에도